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자, 이거 하기 전에 어제 잠깐 상담한 내용이 갑자기 떠올라서 좀 간략하게 공유를 좀 드릴게요. 어제 여수를 갔는데 여수에 이제 사장님이 한 분 계셨고, 여자 사장님,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제 이모님하고 한판 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상담하는데 자꾸 계속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실손하고 안보험 하나만 있으면 된대, 자기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제 이모님 실손 얼마 내세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15만 원 정도 낸대. 그래서 그러면 이 실손이 한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리시면은 그때도 실손 유지하실 거니까 안 하신대. 그걸 왜 유지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보장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안 받지 뭐?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돈 벌면 되지. 그러니까 암 걸리시면 돈 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이랬지. 벌 수 있대. 아직 그 상황을 못 겪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돈 못 버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이제 사례를 얘기해줬어. 그러더니 어머니도 알고 계신 거야. 사장님도. 나중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더니 말 맞네?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갑의 영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객을 찍어 누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시라고. 굽히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불순한 사람은 불순하게 응대를 해주시면 돼요. 진짜 고개 숙여서 하시지 마세요. 진짜 이 고개 숙여서 하면은 일 오래 못 하십니다. 저는 진짜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인 어머니가 아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현장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아들하고 같이 나올 테니까 뭐 좀 뽑아다 줘 이래서 가지고 갔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아무런 얘기가 안 된 거야. 아들은 끌려 나오는지도 몰라. 뭘 설명 들은지도 몰라. 그거 앉아가지고 저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자기를 설득시켜보래. 앉자마자 막 짜증이 나 있더니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냥 어머니가 대놓고 그랬어요. 아니, 얘기가 안 되시면 여기 왜 나오셨냐. 제가 뽑아갔잖아요. 저 A4 용지값만 날리지 않냐 지금. 마음에 안 드시면 올라가셔라.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올라가 버렸어. 그냥 올라가 버리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20년 더 종신보험 하나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굽혔다라고 하면은 어머니한테까지도 전 계약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안해하는 거 받으세요. 미안한 거예요, 그거는. 왜? 둘이서 소통이 안 된 거지 나하고 소통이 안 된 게 아니잖아. 사전에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뽑아갔고 약속 지켰고 제 시간에 가서 상담 진행했고, 근데 그쪽에서 이행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어. 그리고 아들이 있는 앞에서 A4 용지값만 날리고 이게 뭐냐고. 진짜 대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태도가 불순하면 여러분들도 친절을 대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갑의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해보험증권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보험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보실 때 좀 관점을 조금 생명보험하고는 좀 다른 점은 보장이 훨씬 많다라는 거. 여기에 화재보험도 있고 운전자보험도 있고, 생명보험에도 실손보험이 있지만 실손보험이 생명보험사고 손해보험사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1세대에서 상해의료비. 생명보험은 상해의료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도 같이 보장되는 상해의료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용 어려우시면 좀 이따 끝나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진단금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사에 비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 기본적으로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암진단,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뇌혈관, 화혈성, 그리고 심혈관까지. 자, 이런 관련해서도 담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보장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갈리는 거.
이 사람이 표준형 보험인지 무해지 보험인지 이 두 가지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하시면은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게 표준형 보험이구나. 자, 표준형 보험은 뭐예요?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떨 때? 중도에도. 자, 무해지 환급금이 뭐예요?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0원인 상품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30% 이상 저렴한 거고요. 표준형 보험이 환급금이 중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 보험이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 어디? 메리츠화재. 네,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적립금. 자, 화재보험을 보시면 첫 번째로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게 적립금입니다. 자, 집화재인데 보험료가 5만원, 10만원.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가정 개인주택, 단독주택인데 목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 금액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빌라,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의 집인데 보험료가 5만원, 10만원이다. 그럼 무조건입니다. 적립금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제가 판매 형식이 이랬어. 나중에 지금 보장도 받고 나중에 만기될 때 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매됐던 게 바로 화재보험 적립금 받고 판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된 곳이 바로 소상공인, 식당 같은 경우. 그런 곳에 가장 많이 적립금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네, 적립금이 박혀 있었더라고. 30만 원. 월보험료 30만 원. 저축성으로 판매한 거예요, 그 설계사가.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손해 안 받겠어요? 당연히 손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낮잖아요. 기준금리가 높아야지 환급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운전자. 저는 항상 말하지만 DB영업에서 가장 계약받기 쉬운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예. 저는 다른 건 못 받아도 운전자 보험 하나는 받아와라. 다른 거 클로징 할 자신 없으면은 운전자 하나라도 받아와서 DB값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DB값은.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몇 가지만 체킹만 잘하면은 계약받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증권은 요 4가지 포인트로 좀 같이 볼게요. 자, 손해보험 증권을 확인하실 때에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자, 저는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실손보험입니다. 자, 생명보험사 실손보다 손해보험사 실손가입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손보험이 대부분 손해보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증권에 이 사람 보장은 얼마 없는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네? 자, 1차적으로 실손보험인지 파악하고 두 번째 표준형인지 파악하고 그래서 이래서 보험료가 비싸구나 라고 먼저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손해보험 먼저 파악하기. 그리고 두 번째, 자, 진단금은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예전 보험을 전부 다 해지하고 다 전부 다 뭐 소위 말 갈아엎고 새로 이제 들어간다 라는 형식의 틀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진짜 그것은 본인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좋다고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부분 정리를 해주시는 게 고객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정리도 이제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만약에 기존 보험에 암진단금이 3천만 원 있는데 암진단금 3천만 원을 굳이 해지하고 다시 20년 납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는 되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10대, 20대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예전 분들은 진단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자, 여러분들도 상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0대, 60대 분이 암진단금 없으신 분들 거의 보셨어요? 몇 명 없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암진단금은 있어. 이제 뇌혈관, 뇌졸중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암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유사암이 얼마가 되느냐. 자, 2005년, 2006년 이전도 일반암 진단금은 갑상선 암에서 일반암 진단금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나가는 상품. 그래서 그것을 일단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자, 수술비는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엔데 수술비. 제가 보장문서 그 중간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엔데 수술비에서 많이 나가는 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전 보험들이 좋은 담보들이 있어요. 자, 보험사가 지금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엔데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숫자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늘었죠. 근데 늘리면서 뭘 했어요? 금액을 줄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금액을 늘린 거는 중대질환밖에 없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뭐 신부전 같은, 그리고 장기 이식 같은 엔데 수술에도 들어갈 수 있는 2천만 원, 1천만 원대 수술이 예전 그 갑상선을 포괄하고 있는 수술비만큼 지급한 회사가 지금 없다고요. 숫자만 늘리고 보장은 점점 줄인다. 어떤 보장을 줄이냐? 손해율이 높은 보장을 줄인다. 예. 그래서 숫자가 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좋은 담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이거 맞추시면 치킨 쿠폰 드릴게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질환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엔데 수술비 중에. 치질? 치질은 뭐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오답을 말한다고 제가 벌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돈 팀장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자,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피부질환. 자, 피부질환이 왜 저기냐면 낭종 제거할 때. 피부질환 예전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평균 100만 원짜리. 근데 이 피부질환이 낭종 제거 시에도 지급이 됩니다. 네. 낭종 어떤 건지 아시죠? 여기 물집 주머니 크게 잡혔을 때 수술로 떼내는 거. 네. 그게 피부질환 수술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고객한테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피부과 가서 이런 거 시술 받으신 적 있냐? 네. 아니면 일반 외과 가서 시술 받으신 적 있냐? 요즘은 정형외과에서도 낭종 제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물어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거 글자가 잘못됐다. 자, 일상배상 책임. 자, 저는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상배상 책임이. 저는 이 일상배상 책임이 쓸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일상배상 책임이 뭐예요? 그냥 크게 말하면 타인에 대한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 네. 배상이지, 배상.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자, 타인에 대한 배상을 해줬을 때 일상배상 책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제일 많이 나가냐면 애기들이 다른 집 가서 물건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아기의 실수로 타인을 좀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 일상배상 책임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되냐면 저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고객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대 자전거가 박은 거야. 근데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대한 이부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는 과실 0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제 고객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근데 100%는 아니다. 둘이 싸웠어. 소송 갔어요. 소송 비용 일상배상 책임에서 보상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네. 내 건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어떤가요? 강아지는 뭘로 빠지죠? 재물로 빠집니다. 재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자, 운전자 보험.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한테 가장 계약 빨리 받을 수 있는 담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 이거는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계약받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하고. 자, 화재보험도 마찬가지.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요즘 10,000원대로 구성 가능하죠. 그래서
손해보험 볼 때는 이 기준으로 먼저 보자. 자, 실손보험 분석할 때 저는 좀 이런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자, 1세대에서 4세대 어떤 실손에 먼저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4세대인지 대부분 저희한테 실손보험 비싸다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1세대 아니면 2세대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입된 실손 몇 세대? 가장 많이 가입된 실손 몇 세대? 3세대? 자, 2세대입니다. 2세대. 거의 1,800만 명이 가입한 2세대 보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년 04월 이전 실손인지 아닌지. 자,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04월 이전까지 실손이 변동 없이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 그 이후의 실손은 뭐예요, 그러면? 15년 만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4세대부터 몇 년 만기? 5년 만기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6년도 01월 이전. 자, 이 실손을 왜 확인을 할까요? 제가 적어놨어. 비급여 약관 명령이라고 적어놨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응? MRI? 아닙니다.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네. 자, 여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냐면, 비급여 보장에서 원래 15년 12월 30일까지 가입된 실손은요, 백내장 시술에서 다촉전 렌즈가 보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험사에서는 약관의 기준에 잣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판례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얘네 보상해줘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약관에 다초점 렌즈를 보상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근데 지금 보험사에서 뭘로 초점을 잡았어? 통원이냐 입원이냐 이걸 초점을 잡았다고. 네. 근데 원래 다초점 렌즈 보상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통원으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보상 금액이 원하는 만큼 안 나가는 거고. 근데 16년 1월부터 이게 보상 체계가 바뀌어요. 16년 1월부터는 다촉점 렌즈가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라. 자, 원칙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손사들이 안 맡으려고 해. 맡아도 일하는 거 대비해서 돈이 안 돼.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네. 일단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손사들도 자료대로 다니고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 지금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에 전담하고 있는 손사분이 계신데 그분도 백내장을 안 맡으신대요. 네. 와도 확률도 적고 쉽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알고는 계셔라. 그리고 실손보험 확인하실 때에는 갱신대체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적립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자, 보장금액은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보장금액이 실손하고 보장금액하고 합쳐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16만 원이야. 왜? 갱신대체 적립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갱신대체는 뭐냐면 실손이 갱신하는 걸 대비해서 미리 적립금으로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보험료가 올랐을 때 이 적립금으로밖에 해지환급금으로 메꿔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보험료가 나중에 생각보다 낮을 수 있어. 왜? 지금 해지환급금에서 미리 까먹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끝나는 순간 보험료 확 올라가요. 갱신주기 계속 도래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향후 이걸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1세대에서 그래요. 1세대. 2, 3세대는 아예 없고 1세대에서 대부분 저 갱신대체담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진단금. 저는 손해보험 파악할 때는 저 이 기준밖에 안 봐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네, 다른 거 안 봐요. 딱 요 7가지만 봅니다. 7가지. 자, 근데 우리는 뭘 가입시켜요? 암진단금, 유산, 요즘 뇌졸중 가입시키시나요? 요즘 뇌졸중 넣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심근경색증 넣으세요? 급성심근경색증? 들어가 있죠. 네, 추가적으로 넣진 않죠. 저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저는 60대 이후에는 심혈관 안 넣어요.
금액이 너무 비싸. 생각보다.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허혈성을 넣어요. 허혈성을 넣고 심혈관을 넣지는 않고, 그 다음에 내혈관도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분리를 하는 편이에요. 만약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산정특례 내혈관 진단금을 넣습니다. 거의 한 40% 저렴하거든요. 일반 내혈관 진단금에 비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을 그런 식으로 맞춰요. 근데 산정특례 내혈관 진단금이 뭐가 좋냐면은, 혹시 좋은 점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산정특례 내혈관 진단금? 매년 받을 수 있죠. 연간 1회. 또 뭐가 좋을까요? 산정특례 내혈관 진단금이 뭐야? 뭐 이런 표정 하시는 분도 있어. 네. 자, 두 번째로는 보장 코드가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선천성, Q코드, 네, Q코드가 선천성이죠. 그리고 S코드.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나서 상해 뇌출혈이 왔다. 내혈관 진단금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상해 뇌출혈 진단금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산정특례 내혈관 진단금은 나갑니다. 왜? S코드까지 다 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1회 보장이. 연간 1회면은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네. 그래서 일반 진단금하고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같이 구성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금액도 좀 낮출 수 있고 진단금도 업셀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세팅하는 편이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내혈관보다 싸요. 많이 싸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냥 2천 넣어도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세팅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은 뭐 구성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요즘 저 담보는 진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넣긴 하는데 어지간해서 구성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담보 확인하면은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냐. 자, 일상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확인할 때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자, 보통 2006년 이전 거는 비갱신의 자기부담금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지금은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50. 자, 그 50은 누수시. 그리고 물건은 지금도 20만 원입니다. 근데 예전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50만 원 바뀐 지는 한 1년 좀 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누수도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갱신인지 갱신형인지. 자, 제가 비갱신형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예전에는 비갱신형으로 판매하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자, 19년도만 해도 농협손해보험에서 일상배상 책임 3억을 비갱신으로 팔았습니다. 건강보험에. 지금 그거 손해율 높다고 없애버렸어요. 농협손해에서. 근데 그때 당시 판매했던 상품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고객이 가입되어 있는데 무조건 해지를 권장을 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세 만기인지. 자, 예전 거는 세만기가 짧아요. 보통 80세, 70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세만기가 몇 년 남아있지 않는데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2만 원짜리를 없애고 새로 가입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앨 거야? 애매하죠. 되게. 이걸 없애야 돼, 말아야 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가능해요. 추가하시면 돼요. 자, 추가로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화재보험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화재보험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상 범위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그냥 일상배상 책임인지 가족 일상배상 책임인지 자녀 일상배상 책임인지.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일상배상 책임은 본인만, 자녀 일상배상 책임은 자녀까지, 가족 일상배상 책임은 직계가족. 이렇게 보상이 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내 일상배상 책임으로 내 직계가족이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내 걸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일상배상 책임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 보상 범위 체계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운전자 보험 분석할 때 확인해야 될 거. 자,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몇 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2017년 거. 자, 이때 이슈가 어떤 건지 이슈 들어보신 거 있어요? 2017년도? 선지급, 후지급, 맞아요. 자, 2017년도 거는, 그 이전 거는 선지급이 아니에요. 후지급입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나 벌금을 내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였어요. 그럼 내 수중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거나 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년도 뭐가 발생이 됐죠? 민식이법. 자, 20년도 4월 민식이법이 발생이 됐죠. 이번에 하준이법도 발생이 됐고, 예.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그 법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경을 해주실 때 단순히 법이 변경이 됐으니까 운전자 변경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 왜 바꿔야 되는 건데 도대체?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 자, 민식이법은 한도가 얼마예요? 민식이법. 1,000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자, 민식이법은 최대 벌금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된 보험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최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벌금은 3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내 운전자 보험에 3천만 원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잔여돈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 근게 단돈 1, 2만 원 아껴서 내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뭐예요? 합의금. 쉽게 말하면 합의금 맞습니다. 자, 형사합의금입니다. 정확하게. 자,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상대방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이 책정이 되는데, 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법정에 가서 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합의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 만약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무조건 형량 나옵니다. 근데 합의를 안 했어.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괘씸하다라고 봐요.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진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형벌을 더 때릴 수 있는 거지. 근데 합의를 하면은 그만큼 떨어진다. 근데 이게 5만 원, 10만 원을 투자해야 되냐? 아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 지금 가지고 내고 계신 보험료보다 더 쌀 수도 있고 조금밖에 더 차이가 안 난다. 이거 아끼셔서 몇 천만 원 손해 보시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벌금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변호사는 뭐예요? 경찰 조사 포함이 들어가져 있죠. 경찰 조사 포함 어느 때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변호사? 약관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우리 무조건 경찰서 갈 수 있어요? 사고 직후에. 바로. 바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사고 나면은 경찰서 끌려가면 변호사 바로 동행할 수 있어요? 네? 부상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부상 등급이 1급에서 3급입니다. 경미하게 다쳤을 땐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중증 환자, 중증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경찰 조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처음에는 아무런 인식 없다가 그 경찰 조사는 도대체 어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 하고 고객이 문의가 온 적이 있어요. 나 사고 났는데 지금 경찰서 가야 된다. 근데 내 거 이제 경찰 조사 포함인데 쓸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말했죠. 전 되게 조심스러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었죠. 알아보면서 약관을 봤는데 상해 등급이 13등급인 거예요. 13등급이면 여러분 거의 전치가 내가 최소 2-3달 이상이야. 그 정도면 전치가 그냥 상해 등급이 병원에 거의 2-3주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2-3주가 아니지 2-3달이니까. 네. 그 정도로 중증 상해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고객한테는 안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일단 이 조건은 전범사 다 똑같습니다. 이 경찰 조사 포함은. 그리고 좀 여기 한 가지 안 적었네. 까먹고 안 적었네. 뭐가 있죠? 또? 요즘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거. 빕탑승이 있잖아요. 빕탑승. 네, 빕탑승. 자, 운전자 보험의 원래 원칙은 운전 중에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지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차량을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실수로 내렸어. 근데 이 차량이 그냥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거나 사고를 내서 이 사람이 벌금이나 이제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될 때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빕탑승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이 된다. 예, 이런 거. 빕탑승이 가장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일까? 운전직에 있는 사람들. 택배, 택시, 버스. 이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소재인 거죠.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이 보장이 되는. 네,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요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하면서 가장 걸리는 것들. 자부상 치료비. 혹시 자부상 치료비 얼마 있으세요? 50? 팀장님 얼마 있어요? 80. 자, 고객이 80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를 한 4만 원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거 안 돼 있어. 지금 법이 다 바뀌었는데 바꿔줘야 돼. 기존 거 깨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하실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추가하게 되면은 운전자 보험만 거의 5만 원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설계사라서 내는 거예요. 네. 저 운전자 보험만 10만 원 냅니다. 저는 자부상이 170만 원이거든요. 저는 자부상 170이에요. 운전자 보험만 5개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설계사니까 하는 거지. 일반적인 고객들은 이렇게 못하지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운전자 보험의 본질은 얘가 아닙니다. 예, 얘예요, 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벌금. 이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예요. 자, 일반적인 설계사들, 우린 설계사니까 이게 너무나 좋지. 우리도 운전 많이 하고 사고 많이 나니까. 근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필요할 수 있어. 네. 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안 날 확률이 높아요? 안 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매번 사고 난다고 해봐. 보험사가 과연 자동차 보험 운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부상이 너무나 좋고 피부상이 너무나 좋고 가족 부상이 너무나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피부치 먼저 아세요? 피부치 있으세요? 아, 여기 처음 봤어요. 있는 분 처음 봤어요. 저도 있는데 다 물어봐도 한 분도 안 계셨었거든요. 있으세요, 피부치? 아, 없으세요? 피부치가 뭐냐면 피해보상 치료비라는 단부입니다. 이게 12대 중과실로 그냥 상해 등급 받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입히면은 그냥 시작이 1000입니다. 1000. 예. 14급 그냥 상해 등급 받아도. 예. 제 고객 나갔어요. 이번에 2천만 원. 2개 있었어, 2개. 예. 자전거 타고 가는데 고객이 뺑소니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 고객, 자전거 타고 가는 고객을 신호등 있는 데서 횡단보도에서 그냥 치고 도망갔어. 근데 그 고객은 못 잡았는데 경찰 조사 쓰고 청구했더니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진짜 있다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깨시면 안 됩니다. 예, 깨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가족부상이나 피부치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팔지 말라고 해서 이제 담보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건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이제 보장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엔대 수술비. 이거 아까 제가 수술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제 지인이 받았어요. 2년 전까지. 얼마를 받았냐면 4천만 원 받았어요. 여기에 없는 보장이 하나 또 있어. 메리츠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보시면 갑상선 질환입니다. 여기 밑에도 갑상선 질환이고 밑에도 갑상선 질환이에요. 자, 갑상선 질환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고주파 시술로 문제가 됐어. 고주파 시술로 결절 제거, 무록 제거. 자, 무록 제거하면 얼마야? 2개에서만 3,600만 원이 나갑니다. 고주파로.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수술할 때마다 4,100만 원씩 나갔어. 네. 2번을 받았대, 2번. 근데 2023년부터 지급이 안 됐대요. 이것도 지금 소송 중입니다. 네, 소송 중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갑상선 질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고 DB 손보에도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몇 대인지 제가 DB 손보 지점장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잘 모르겠대. 119대에도 있었대 원래 DB 손보에. 근데 지금 KB 손보랑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71대 수술비, KB 손보는 이게 101대 수술비, 그리고 메리츠에는 64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자, 64대 수술비는 2021년도까지 2년도까지 판매됐던 수술비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다. 제가 찾아본 회사는 요 4가지 회사밖에 없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권 확인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 갑상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여성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내를 드리면 되게 좋아하겠지. 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으니까. 일단 담보가 있으니까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자, 엔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엔데라고 해서 이건 넘어가시면 안 되고, 과거 보험이 왜 좋냐?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당연히 이거예요. 보상 때문에 그렇잖아, 보상. 자, 그 사람이 가입을 해서 내가 이런 시술을 받고 이런 청구를 했는데 보상이 얼마가 됐냐? 자, 어제 여수 갔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추석 때 허리 시술로 인해서 2주간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입원 일당이 그분이 하루에 12만 원이 있는 거야. 질병 입원 일당이. 나 어떻게 가입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어깨 누적 얼마인 줄 아세요? 질병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네. 7만 원입니다. 7만 원. 7만 원이 최대예요. 업계가. 근데 12만 원 가입되어 있더라고. 근데 2주를 입원을 했대. 그러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적게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일단 보험료를 많이 내세요. 200만 원 내, 200만 원. 네. 근데 200만 원 내면서 지금 입원 일당 200만 원 받았다. 그걸 되게 툴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머니처럼 입원 일당 많이 가입되신 분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제가 봤던 고객 중에 어머님이 1등이야 지금. 네, 이랬어.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지.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분이 불만은 그거지. 내가 낸 돈 대비 받는 돈이 거의 똑같다. 예. 근데 관점을 잘못 잡았어. 그게 입원만 보장하는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입원만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도 보장하고 진단금도 보장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망이었어. 예.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 재조정을 하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과거보험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부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암 진단금에서 갑상선도 진단금으로 나갈 수 있는 일반암 진단금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대로 다 돌아오실 거예요. 그대로 고객한테 민원을 받고 이제 나중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 사실. 저축보험은 당연히 저축 관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보험 종류 두 가지예요. 표준형과 무해지. 자, 요거는 그냥 크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고객님한테 설명할 때 자료 쓰세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 이거. 모르시진 않을 거라서 제가 1차적으로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분석 카테고리 중에 저는 지금 6년, 7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크게 몇 가지 유형의 고객들이 있더라고, 파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장분석에 대한 뭔가 전산상으로 뭔가 파악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시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고객이 내 말을 기울이는가 안 기울이는가. 그래서 이제 성향 파악을 어떻게 했냐면은 크게 없어.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다시 내가 뭔가 리턴 되는 게 그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과연 유지하고 있는 보험 중에
자, 해지를 권장한다? 그래, 이미 탈락입니다. 탈락이야. 자,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할 건데? 자, 메리츠를 보면은 실효 해지권 보이세요? 여기? 실효 해지권? 자, 이 사람 해지권 있어요, 없어요? 청약 철회밖에 없어요. 소멸된 거는 기간이 끝나서 없어요. 이거 카드 회사에서 들어준 거, 위에 거는. 해지권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리모델링을 제안을 하고 해지를 권장을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후보자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왜? 그 사람의 성향을 이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손해 절대 안 봐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지보다는 업셀링에 대한 권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손해를 극도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리고 황금률을 진짜 심하게 봅니다. 황금률. 예. 특히 어떤 계 사람들이면 증권가, 은행계 이런 사람들이 황금률이나 해지 같은 거에 대해 되게 극도로 민감해요. 그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얘기하실 때 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관련해서도 안내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은행 사람들이 비과세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몰라요. 보험 되게 아는 척 하는데 서로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그 겉핥기식만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보험의 비과세 조건도 잘 모르고. 근데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를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 해주니까 좋아하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자, 어중간하게 가입되어 있는 유형. 자, 진단금도 뭐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비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면은, 일단은 다 걸터 있어야 돼, 일단.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은, 보상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설명하는 게 좋아요. 자, 보상 범위가 넓으면 1차적으로 어떤 보험이 있어요? 실손보험. 일단 실손보험으로 니즈 파악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실손보험 뭘 탈먹었는지, 향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럼 두 번째 어떤 또 보험이 있어? 후유장애가 있잖아요. 자, 보험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것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 다음으로 후유장애입니다. 왜? 우리 모든 신체 장기를 다 보장하잖아.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치아까지도 보장하고 치매도 보장하는 게 후유장애잖아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있어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급여 부분에서는 면책사항이 없는 유일한 상품이에요. 비급여는 안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급여는 면책사항이 없다. 왜? 급여 치약, 임신, 치약, 요양병원, 정신과 다 되잖아요. 급여 부분에서. 근데 단점은 비갱신이 있는 회사가 단 한 곳밖에 없다. 근데 걔는 이제 한도가 좀 높아서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하나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질병 치료지원금은 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병자 실손 가지신 분들은 약제비 청구가 안 되죠. 근데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준비한다고 하면은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연간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먼저 풀어 가신다고 하면은 상담이 오히려 좀 더 유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말하는 니즈 파악이에요, 사실. 니즈 파악이고, 이 사람이 어떤 보장을 좀 더 좋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제 보장을 받아왔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보험을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가입시켜도 불안해. 예. 해지권, 20일 막 40건 막 이런 사람 있어. 또 다른 설계사가 와서 이거 나쁘고 이거 좋다라고 하면 또 갈아타고.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담당자가 진짜 없어요. 담당자가 막 수십 명인 사람도 있어. 막 가입을 막 진짜 몇십 개 해놓고 나선 설계사가 막 10명 몇 명 깔려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져가니면 컨트롤 하기 힘들어요. 예,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관리입니다. 예, 제가 이거 제 고객이에요. 이거 제 고객이에요. 이거 제 21건 해지권 분 제 고객인데, 이분 되게 팔랑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5년째 관리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5년째 안 갈아탔어, 지금. 제가 이분 어떻게 관리했냐면, 일단 2달에 한 번씩 연락해. 2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일단.
하고 원래 제가 관리자 이전에 영업할 때는 그냥 한 번씩 갔어.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까 추석 설날에만 갑니다. 추석 설날. 인천에 사시거든요. 선물 전달하러 직접 가요. 그 행위를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분이 딴 데를 안 세더라고요. 뭔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무조건 연락 와. 유튜브에서 이런 상품 봤는데 나 이거 할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만 꾸준하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팔랑귀 유형들도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람인지라 정말 이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진짜 스트레스도 많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진짜 초반에 잡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야 됩니다. 뭐 물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든 몸으로 고생을 하시든 뭐든 하셔야 돼. 이런 팔랑귀 유형들은. 이 팔랑귀 유형들은 설계사들이 빨리 포기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설계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다고 하면은 크게 옮기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고객들 한 5분 중에 3분을 잡았어.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돼요.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설날하고 추석 중에 한 번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못해도 2-3번은 얼굴 뵈러 가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래서 소개도 받았다니까. 그 팔랑귀 분한테 소개까지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관리라는 카테고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설계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기준이 되는 설계안이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세요? 기준이 되는 설계안. 저는 주력 회사가 있고요. 주력 상품도 있고요. 주력 연령대도 있어요. 자, 주력 연령대하고 주력 상품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자, 제가 이 주력 연령대를 잡고 있다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의 그 연령대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라고 좋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연령대가 다시 소개로 이어져. 이거 너 누구한테 했어? 나 아는 설계사한테 했어. 이 사람 내 나이 때 정말 잘해주더라. 이런 답변을 들으시면 그 주변대 소개가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주력 회사가 있고 주력 상품이 있고 주력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 상품은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에요. 저는 간편보험보다 어른이 보험 판매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저는 어르신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상품 판매율이 저 상품들이 훨씬 더 높아요. 저는 어르신들하고 상담할 때도 무조건 자녀까지 이어가거든요. 자녀를 얘기할 때 저는 이 상품을 무조건 얘기해요. 같이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리고 저는 DB손해보험으로 판매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른이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에서 DB손해보험으로 저는 설계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어리면은 체증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체증형 설계가 뭐냐면 수술비 체증형을 말해요. 10년 뒤 2배. 자, 질병 수술비, 119대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세 개 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용종을 댔다라고 하면은 260인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네, 3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일단 이런 상품들을 주력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그 다음에 나이대도 저는 0세부터 40대가 주력이에요. 제 고객들이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 연령대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그 연령대 있으신 분들의 자녀분들 것도 거의 다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담의 방향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 사람의 당연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냥 전 던지거든요. 그 어머니 거 상품을 설명을 할 때 어머니 거 이런데 혹시 자녀 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던져. 자녀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분 성향이 그게 뭐야? 이렇게 온다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녀폰 알려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주력 상품을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편의 전문가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간편의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왜? 지금은 이 어른이 시장보다 간편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무슨 상품까지 나왔어요? 3텐텐까지 상품이 나왔잖아요. 나는 보험 살면서 나는 이 상품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3텐텐이 뭔 말이야 이게. 처음에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주력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 주력 설계안이에요. 제 설계안이 이래요. 저는 딱 이렇게 기준을 잡고 설계합니다. 저는 이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자, 근데 직업도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설계안에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설계안은 여성 기준입니다. 자, 제가 DB로 짜는 이유는 그 여성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수술비 때문에 그래요. 자, 수술비 때문에 그렇고 자궁 저기 관련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 쪽에서 지금 얼마 나가죠? 80만 원 나가죠. 원래 예전에 DB가 진짜 깡패였냐면 임신 중에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임신 중에 고지하고 제왕절개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비가 100%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막혔어요. 만약에 임신 중이다 그러면 면책 1년 걸립니다. 부담보 1년 걸려요. 부담보. 면책이 아니라. 제가 이 20대 여성 기준으로 설계를 한 거는 중간에 보시면 자궁내막증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해. 이 자궁내막증은 30세 미만까지 들어갑니다. 30세 미만.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좀 니즈가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근데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별 크게 다를 게 없어. 왜냐하면은 혈관 관련 수술비가 5대 양성내종양 수술비 있거든요. 전보험사 중에 DB손보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뇌 질환에서 뇌동맥류가 뭔지 아세요? 그 뇌혈관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술을 할 때 어떤 시술을 하게 되면은 클립 결찰술이라는 걸 시술합니다. 여기 풍선에다 클립을 이제 달아놓는 거예요. 터지지 않게. 막아놓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수술비에서 뇌혈관 수술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DB손보에서는 5대에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DB손보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 잡으실 때에는 이제 저는 이 순서대로 잡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제가 보장분석 강의, 중강의 때 OK마이보험 비교 분석표 보여드렸는데, 그거 활용하시면서 이거 같이 순서대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전보험사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네. 자, 수술비 싼 곳 가고, 뇌혈관 싼 곳 가고, 암 싼 곳 가고, 허혈성 회사 5개 쪼개면 보험료 쌀 것 같죠? 절대 싸지 않아요. 절대 싸지 않고 그렇게 받아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자, DB손보, 그리고 KB손보, 그 다음에 현대해상, 그리고 롯데, 그리고 어디냐 하나 더. 삼성. 단독 수술비 가입 거의 안 됩니다. 예, 최저 수술비 정해져 있고, DB 같은 경우 뭘 넣어야 돼요? 진단금 넣어야 돼요. 혈관 진단금. 그리고 KB도 연계 조건 들어갑니다. 상해 1억 5천, 2억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기본 보험료가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설계했을 때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데서 금액 다 낮춰놨는데 기본 계약에서 금액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 해봤어요. 해봤는데 쪼개야 겨우 최대로 쪼개야 3개 정도? 병력 때문에 쪼개는 경우 있었고, 한 회사로 보통 2개 회사로 보통 많이 갑니다. 암을 쪼개거나 아니면 뇌심 수술비 보통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전 보험사는 굳이 비교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가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식당분 얘기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보험의 기능을 저는 항상 보장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려요. 자, 보험의 기능은 단순히 저희가 낮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물리치료 8,000원 나왔어요. 청구하세요? 청구하시는 분 있어요? 8,000원에? 저는 안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안 하고 제 고객들한테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의미 없어. 왜? 3,000원 나와, 3,000원. 2,000원이나 또는 3,000원 나와.
1세대야 5,000원 공제하고 2,000원 나오고요. 2세대 같은 경우 저희 공제 10,000원 되면 나오는 것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3만원, 4만원에 뭐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집 있을까요? 없어요. 그 정도 의료비 부담한다고 무너지는 집 없다고요. 근데 다만 이 금액 단위가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이 되면 무너진다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저희가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저는 보험의 기능을 얘기해요. 자, 짜잘짜잘하게 당신이 병원에 가서 일상생활 질환, 감기, 물리치료를 첨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실손보험이 아니고 보험이 아니다. 당신이 라이프 삶을 살면서 암이나 중대질환에 걸렸을 때 큰돈이 나갈 때 막기암을 가입을 하는 게 바로 보험이다. 요의 보험 기능을 말을 해주고 가족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다. 저는 근데 진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제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한테 병원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제 몸이 당연히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제 1차적 목표는 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드는 목표가 저는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고객한테 그냥 얘기하기 좋아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자, 비과세 상품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금융상품 중에서 ISA가 있습니다. 200만 원 비과세 됩니다. 이자 소득에 관련해서. 근데 몇 천만 원, 몇 억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유일하게 보험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험의 기능을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장분석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꼭 필요한 부분. 자, 고지의무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이 돼요. 특히 어디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간편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때? 3개월 내. 간편 3개월 내에서 이게 가장 많이 걸려요. 고지의무 위반이. 최근에 저도 2건 있어서 그 심사팀하고 제 거는 아니었고 저 팀장님 거 얘기할 때 말해줬는데, 표준형은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체는. 왜냐하면은 부담보장권 할증 그냥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간편은 왜 안 돼요? 부담보는 할증이 없어요. 얘는 그냥 강제해지 수준이야. 그냥 수순이야. 어떻게 얘는 조정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간편보험에서 고지의무 3개월 내입니다. 3개월 내.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내를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지의무 강의까지는 못해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병력을 확인하시려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여기 사이트에 이력이 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최근 이력은 안 뜰 수 있다. 이게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그때 넘기는 게 아니라 모아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넘어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3개월 내에는. 사실 2년이나 1년 지난 것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뜰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2년 지난 거는 2번 수술만 보잖아요, 대부분. 가운데 뭐 2, 3, 4, 5, 1, 2, 3, 4, 5, 6, 7, 8, 90까지. 그 5년 이내에 뭐는 암, 중대질환만 보고. 그거를 기억 잘 못하는 고객은 없어. 근데 일반 병원에 간 거는 기억을 잘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만은 꼭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인증번호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고객 핸드폰으로 건강이음 어플을 까세요. 그냥 거기에 그냥 로그인하면 떠요. 5년치에 대한 거. 그래서 그 5년치를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5분 쉬었다 갈게요.